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도 그 샘플에 그거 써놔줘요. 진은 가둔다 무엇을 추운 기운을 이게 진 하는 말이 이게 이제 뒤에 우리가 삼합을 한번 싹 정리할 때 해드리겠지만 자 봐보세요. 자 진. 자 용진자를 보면은 토, 양에 속하는 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공부해 배어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진과 술의 의미는 크게 다르고 진과 술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걸 양토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수학적인 어떤 기호논리학이죠. 일종의 기호논리학의 그 함정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진은 양토를 말함이 아니요 무엇이 신자진의 뭐예요? 맨 마지막이죠. 그죠? 마지막 터미널이죠. 마지막 터미널로서 결국 무엇을 갈무리하고 술을 갈무리한다는 것은 물을 갈무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갈무리하고 겨울을 갈무리하고예요. 겨울을 갈무리한다는 건 겨울이 이제 뭐냐 손상되지 않도록 결국 잘 뭐예요 에워싸움으로써 결국 무엇이 열리게 해주고 겨울이 물러가니 완벽하게 물러가니 겨울을 포장해 버렸으니 무엇이 열리고 여름이 열리고단 말이에요. 진 다음에 뭐가 열리고 사가 오잖아요.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이제 그 지지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저런 그 우리 뭐 단순한 음양이나 오행이나 어떤 기호 논리에 의한 이해가 아니라 용진자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진자가 좀 슬픈 어떤 슬프다기보다도 이제 우리 사람의 어떤 삶의 기준을 할 때 용이 팔자에 들어있다 하면 무엇이에요? 요게 뭐냐? 요게 겨울의 어떤 씨앗이나 비밀이죠, 그죠? 즉 감추어 둬야 될 것을 또 감추어 놓고 밖은 뭐인 척 양의 단계 몇 단계예요? 자축, 인묘진, 오양이잖아요. 오양지처. 오양지처가 밖은 뭐냐면 지가 양의 세계에 나와 있으면서 안으로는 무엇을 숨기고 있으니 음의 화려함이다. 이게 음의 화려함을 결국은 숨겨놓고 있으니 즉 이중성의 아픔. 이게 용 있는 사람은 뭐예요? 팔자에 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중성이나 이중생활 이런 것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사를 안고 사는 고통. 그러니까 이제 직업 분야나 돈벌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보통 업종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고 하나는 돈이 많이 되고 하나는 뭐냐면 돈은 안 되지만 할 수 없이 모양새를 유지하고 이런 식의 그 직업 분야의 양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주제는 뭐냐? 자주에서 이제 디나 적용하는 연습해 보겠지만 저렇게 용진자에 대한 이해를 겨울을 갈무리하고 여름을 열게 해주는 놈.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주고 용진자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일단 뭐냐면 기본이 뭐냐? 튼튼한 기본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간지 출발을 잘 이해하는 데 있다. 간지가 어디서부터 나온 놈이다. 그 족보를 알아야 결국은 어디까지 써먹을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해석 안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튼튼한 기본 위의 정렬을 준하추동 사시의 학문이다. 여기 있는 잔잔한 내용들은 결국 오행의 어떤 그 해석 양상이니까 두고 아무튼 그 준하추동이다. 목화금수가 준하추동을 표현한 것이므로 결국 간지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연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연의 그 운동 단위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개념을 잡아드려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확장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튼튼한 기본 위의 정리를 음양오행의 의미, 의미는 결국 뭐냐면 운동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콧구멍에서 숨을 내쉬는 것이 양이요.
도로 콧구멍으로 삼켜드리는 것이 음이다. 오행도 마찬가지로 펼쳐지는 것을 뭐예요? 목운동, 화운동. 그 다음에 머물러서 있는 거,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머물러 있는 거. 그 다음에 떨어지고 거두어 드리는 거, 그죠? 그런 운동으로 파악한다면 오행에 대한 기본 이해는 튼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오행 배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간지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오행 때문에 오히려 더 해석을 어떤 정밀한 해석이나 접근을 오히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행은 막 아무튼 운동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주정법의 논의하는 거 있죠. 정법의 논의. 논의에서 그 135도 기준시 120도 30분 썸머타임 지역시작 다 아시는 거죠? 지금 어떻게 다 쓰고 계셔요? 입춘 기준으로 쓰는가요? 오른쪽 그 보면 19페이지 위에 보면 입춘 기년, 환신 불안군, 동지월 기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입춘 그 기준 아니고 그죠? 대체로 뭐 그 정설로. 근데 일본 책을 보면은 일본의 그 제가 보면 이게 동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년 한 해를 일으키는 그런 것도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좀 다양하게 보시다 보면 그런 책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아래편 내려가서 월을 정하는 기준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12절이 뭐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주 뭐 쭉 그 절기에 어떤 단위를 절을 위주로 쓴다. 근데 공통보감을 보면 중간중간에 막 기에 대해서 막 나오죠. 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이 어떤 문자 체계 속에 있지만 실제 기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표현이 공통보감은 진짜 필독서예요. 필독서. 그 자연학으로서 이 간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조우용신, 보좌용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막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격용론하고 완전 개념이 다르죠. 그렇게 물도 있어야 되고 나무를 써놓고 물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된다. 근데 물은 뭐냐면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필요하고 이렇게 보셨어요? 공통보감 보자. 강의를 보셨어요? 아니면 책을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과연 천재반은 역시 야 공통보감을 한 번도 안 읽고 이게 적어도 이 책이 아마 뒷부분에 나올 건데 맨 뒷부분에 가면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뭐 하나 있을 건데 맨 마지막 164페이지 맨 마지막 보세요. 자, 사주 연구에 그 도움이 되는 책인데 이게 이제 뭐 연구에 도움이 된다 개념보다는 더 읽어 나가는 순서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읽어 나가는 순서 정도인데 거기 보면은 그 원투해라죠. 명에서 이제 취할 것도 있고 뭐 제대로 그 취해서 이론적으로 그 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면에서 뭐 고전적인 명원투라고 있어요. 명원투라고 명이란 책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문제점도 뭐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것도 일본 이론들을 많이 뭐 그렇게 가져온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주정설은 아주 이제 현대의 고전이다. 이런 사주정설이. 천고 비전에서 그냥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클래식이 연애자평, 명리정종, 공통보감 이 정도인데 연애자평이나 명리정종 둘 중에 하나만 읽어도 사실은 이제 클래식에 대한 고전에 대한 개념 정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통보감, 그다음 적천수, 그다음 명리요강, 사유첩경 그 2370, 그다음 10번에 보면 나오죠. 박정아 명리강.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통보감은
사실은 이제 고전 명리가 결국 격용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명리정종 보면 신사락에 대한 대단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명리정종은 명리정종에서 이제 결국은 많은 신사를 다루게 되는데 그 신살 사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총체적인 어떤 정리가 명리정종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도 유효한 여러 가지 신살들을 갖다 그러고 채택하는데 또 설사 지금 채택되지 않고 있는 신살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명리정종에 정리해 놓은 신살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궁통보감이 결국은 자연학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연학. 자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그 단순한 그 강약론에 의해서 사주 해석을 해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원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유백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책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작자 미상으로 되는 작자 미상 이 양반이 거의 한 뚜껑 했다고 봐야죠. 제가 클래식으로 제일 먼저 채택한다면 사실 이 책을 채택할 거예요. 궁통보감. 그래서 결국은 궁통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연의 어떤 원리라는 것이 궁하면 통하고 통하면 변한다는 게 대자연의 큰 기본 원칙을 그 제목에 달아놨는데 그 내용도 뭐냐면 전부 다 그 엄격하게 임과 계를 구별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고 버티기에는 좀 힘든 클래식이니까 웬만하면 궁통보감 이제 읽기 쉬운 뭐 책도 있고 좀 딱딱하게 번역된 책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자연학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된다.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날짜 정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죠. 날짜를 지금 어떻게 조자시, 야자시를 쓰는 쪽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밤 11시 이후에 그냥 자시로 넘겨가는 걸 쓰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걸 주로 쓰고 계세요? 야자 주자씨 안 써요. 예? 야자 주자씨 안 쓴다고요. 야자 주사를 안 써요? 거기 지금 아직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아직 배운 어떤 책 따라서 학파 따라서 근데 저도 이런 어떤 것에 대한 과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케이스를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론적 근거가 뭐냐면 이 자신은 양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이론적 근거는 그 박재환 옹께서 그건 뭐냐면 자신은 양시가 없다 이런 논리에 서 있기 때문에 밤 11시 이후에 쓴다 뜻이고 그다음 첩경의 이세경 쌤은 엄연히 자신은 양시가 있다 하는 기준인데 이제 박재환 선생님의 뭐냐면 이론적인 어떤 근거는 자신의 양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면 해자남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해자남분. 남분. 만자가 난요. 어지러울 난, 어려울 난. 약자로 그냥 쓰시죠. 한글로 쓰자. 우리는 그림으로 팍팍 외우기 때문에 그림이 안 예쁘게 나온 날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것도 그림으로 확 외워버리는데 자, 해자남분이라는 말이 어려울 난, 나눌 분자거든요. 나눌 분자. 그러니까 옛 고서에 해자남분이라는 말이 있어도 자시가 양시가 있다는 말을 나는 어떤 고전에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결국 자시부터 길, 날짜 그 다음 이 길을 삼고 밤 전일 11시부터 뭐냐면은 그 다음 날로 이 길로 정한다 뜻인데 우리가 역법적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해가 뜨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하고 데이라 하고 그죠? 해가 지고 있는 것을 나이트라 한다면은 이 지구의 반대편에 뭐예요? 내가 이 철수가 이게 서 있다. 자, 서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이렇게 태양이 가 있을 때 언제 태양이 반대에 가 있어요?
태양이 밤 12시에 가 있잖아요. 그죠? 밤 12시. 물론 이제 시차, 지역 시차는 뭐 계산 전제로 하고, 자, 12시에 정반대에 가 있잖아요. 즉, 밤 12시까지는 뭐예요? 해가 진다. 그러니까 나이트잖아요, 나이트. 그죠? 그 다음에 12시 넘어서는 해가 뜬다는 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각 분류 체계에 의하면 12시부터 해가 뜨는 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12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해자 남분이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더 자시가 뭐예요? 전일이 길이 있다는 더 뚜렷한 증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뭐냐면 그 시계를 물론 뭐 물시계도 있고 뭐 해시계도 있고 이랬지만 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밤에 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약했을 것이다. 물론 뭐 물시계도 있었을 것이고 물시계에서 소리가 더 나게 하고 했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어떤 시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나를 쪼개는 기준이 어려웠을 것인데, 한 개인의 어떤 삶을 봤을 때, 자, 해시, 자, 예를 들어 11시 30분에 태어난 사람, 30분 태어난 사람을 운명을 봤더니 전일에 다음 날에 이때부터는 옛날 자시부터 하면 이건 그 다음 날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 이게 A라고 하고 그 전날 거를 뭐 B라 합시다. 순서가 애매하니까 그냥 다 뒷날 거를 B라고 하고 전날 거를 A라고 하면, 자, 요 체계를 본다면 분명히 B 날의 속성이 많아야 되죠, 그죠? 자시가 됐으니까 이미. 그런데 실제 내용은 A의 특성이 더 많더라. 그래서 11시 30분 태어난 사람을, 그럼 A의 특성이 많다면 그 당시에는 시를 자를 쪼갠다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A 날의 해시로 본다는 거예요. A 날의 해시. 자시를 쪼갠다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 사람들이 뭐냐면은 분명히 11시가 넘은 것 같은데 A 날의 속성이 더 많으니 이건 차라리 해시로 넣어야 돼. A 날의 해시로 본다는 거죠. A 날 자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해시와 자시는 참으로 뭐냐면은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럼 해자 남분이라는 단순하게 날이 어두워서 뭐 그렇다라면 축인 남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축인 남분 또는 자축 남분도, 이게 한밤중이니까 자축 남분이라는 글도 있어야 되는데 자축 남분이라는 말이 없거든. 해자 남분이라는 말이 결국은 11시 반에 태어난 사람을 그 다음날 걸로 적용할 수 없으니 그 전일날의 해시로 썼으므로 해시 자시 사이에는 뭐가 좀 경계가 애매하다. 그 옛 사람들이 글을 적어 놓은 것이 오히려 더 뚜렷한 증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해자가 남분이라면 자축도 남분이요. 한밤중이니까. 근데 이제 박전 의원께서는 이제 이 글자 이런 글은 본 적이 있으나, 해자 남분이라는 글은 본 적이 있으나 내가 자가 양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그걸 이제 논거로 전일 11시부터는 그다음 무조건 이 길로 넘겨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것이 더 정론이냐는 것은 수많은 통계적인 어떤 그 통계치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라는 거죠. 이게. 자시를 양시로 쪼개는 것이 더 맞다. 제가 그 1991년도에 산속에서 이제 뚜껑을 열게 된 그 이인을, 이게 비몽 사몽 중에 몽중 이인을 만나는 거죠. 몽중 이인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요. 결국 이제 맨 마지막도 아니죠. 뭐라고 하면 그때 이제
법당도 아니고 그 지금 이 불국사 주의스님 하는 그 성타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라고는 별로 안 친하시구나. 불국사 주의스님 성타 스님인데 그때 그 당시에 성타 스님이 지금 91년도에 부주지 스님을 하다가 불국사에 개인 사찰이 이제 충청도 황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황간에 이제 요사체 말고 그분의 개인 토굴을 뭐 요사체 그 당시 이제 주지 스님 보고 설에 가면 올라가려고 한다 이러면 뭐 방 없다 이거죠. 아, 막 당신 모시는 큰 스님 방은 방 아니요. 큰 스님 거기 안 계시잖아. 그 방 비우소. 이래갖고. 그래요. 그 성타 스님 개인 방문을 따가지고 토굴방을 제가 썼다 했거든요. 쓰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행하는 뭐 반전에 뜸도 뜨고 막 온갖 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런 비몽사몽 중에 이제 한 열 몇 가지를 논리를 들으면서 그 맨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됐던 게 그 몽중이인 이건 참고 마세요. 몽중이인이 분류하는 법은 뭐냐면 이게 A 날 B 날짜 이게 1일이고 2일이다 했으면은 간지 적용을 할 때 2일 날의 축시 중반까지 뭐냐면 전일로 보는 거예요. 전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순간적으로 이게 말 아니다 이거. 그래서 순간에 그냥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버렸는데 이런 논리 그게 뭐냐면 우리 1년을 적용할 때 실제로는 뭐예요? 동지부터 정확하게 역법적 원리로 하면 동지부터 뭐가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죠? 그죠? 동지부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 명분상으로 보면 이 논리나 자시가 두 개가 있다는 논리는 똑같잖아요. 밤 12시부터는 뭐냐면 해가 뜸으로 이걸 데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정오부터는 해가 진쪽으로 이렇게 나이 이렇게 밤낮이 갈라진다면 이건 12시가 기준이 맞다는 게 맞고 1년도 그러다면 동지가 기준이 맞지 않냐. 근데 왜 우리가 입춘을 기준 삼느냐. 이 동지 즉 별과 별의 곽도 행성의 운동 이것이 뭐냐면 이루어져 그 별과 별의 조건이 맞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냐면은 지구 위에 뭐예요? 기운이 뿌려져 가지고 지상에서 봄의 기운이 열리는 건 입춘을 적응한다. 입춘 전후. 그러니까 대한 이후 13일. 물론 정확하게 입춘은 대한 이후 13일이 아니고 14.8 얼마쯤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대한 이후 13일부터 실제로 지상에 봄이 펴지고 그게 뭐가 이제 그 별과 별의 어떤 그 위치가 바뀌었는데 지상에 뿌려지는 데까지는 타임렉이 걸린다는 거죠. 타임렉. 시간 왜곡. 그러니까 선풍기는 저기서 틀었는데 바람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년의 기준은 대체로 뭐냐면 입춘을 기준하여 우리가 굽는데 하루의 기준은 뭐냐면 그 정도 시간 왜곡이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건데 그쪽에 나타난 그 몽중이인 복장은 스님 복장이죠. 스님 복장. 몽중이인이 저한테 전수해준 이것이 비결이니라 하고 이 전수해준 내용이 13가지인데 전체 한 20몇 가지였는데 13가지까만 하지만 하고 끝. 더 이상 레슨 안 한다. 말도 아니다 이랬거든요. 말도 아니다. 그걸 듣는 순간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이런 것도 제 경험 속에서 공부를 수행 과정 속에서 제가 들은 거니까 이런 거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되죠, 그죠? 근데 축시의 중반까지를 전일로 보는 거죠. 전일로. 그렇죠.